그 상견례에서 저는 내 딸을 위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쟁이 저에게 먼저 선포되었죠. 50세 박소영. 인테리어 설계 전문가이자 27년간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엄마입니다. 그날 아침 20년 된 옷장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의 상견례.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두 가족이 처음 마주하는 날이었죠. 강북의 한옥 갤러리 카페. 현우 외할머니가 직접 운영하신다는 그곳은 고즈넉하고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알아챘어야 했어요. 장소 선택부터가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차에서 내리며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20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며 굳어진 이 손이 떨린다는 게 스스로도 의외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누군지 보여드리자.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 어머니 조은영 씨, 아버지 신광수 씨, 그리고 갤러리 주인이라는 외할머니까지 모두 정갈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조은영 씨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고 신광수 씨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고요. 그들이 저를 보는 첫 눈빛, 평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머니 박소영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10분간은 평화로웠어요. 날씨 이야기, 카페 분위기 칭찬, 아이들 자랑 등 당연한 말들이 오갔죠. 지은이는 제 옆에 앉아 긴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인사했고요. 평범한 상견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식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 소장님이시죠? 지금도 인테리어 일하세요? 조은영 씨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정중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놓칠 수 없었죠. 네, 공공건물 리모델링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복지관 증축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혼자서 딸 키우고 일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요즘엔 이혼도 흔하지만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았나요? 갤러리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고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20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침착함으로 말했죠. 누구나 아픔이 있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아닐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던 외할머니가 저를 빤히 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혹시 몇 년 전 연남동 갤러리 구조 변경 설계하셨던 분, 박소영 씨 아니세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4년 전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작은 갤러리 리모델링 중 구조적 안전 문제를 발견했던 그 현장. 건물주가 비용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려 했지만 저는 안전을 이유로 계약을 중단했었죠.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외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일이 아직도 기억나요. 계약 취소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 순간 조은영 씨의 표정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힐끗 보더니 그 눈빛은 명확했어요. 이 여자, 우리 가족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네. 이제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단순히 이혼녀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이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거죠. 조은영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가면을 벗고요. 그러니까 혼자 딸 키우시고 또 현장 일하시고 그러면 딸아이는 제대로 된 가정 분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했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지은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현장에서 배운 건 하나였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지는 거라는 걸 말이죠. 제대로 된 가정 분위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리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선크림이 다 지워져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눈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50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었어요. 엄마 어제 힘들었지?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하는 저를 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꺼낸 말이었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내 딸이 앞으로도 저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저는 계속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사무실에 출근해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간 모아둔 계약서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4년 전 조은영 씨네 갤러리 관련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구조안전 진단서, 건축법 위반 사항 지적 내용, 그리고 제가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까지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갤러리 2층 확장 공사 중이었어요. 외할머니는 비용을 아끼려고 무리한 설계를 원하셨죠.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물에 전시용 책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박 대리님, 그냥 해주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건 안전 문제입니다. 관람객이 다칠 수 있어요. 에이, 그 정도로 무너지겠어요? 건물은 부실한 기초에서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해요. 결국 저는 계약을 중단했고 그들은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었죠.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검색해봤습니다. 그 갤러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이죠. 놀랍게도 3년 전 안전검사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어 대대적인 보강 공사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정확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제 말이 맞았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를 계약을 파기한 문제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현우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현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앉아. 저는 현우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현우야, 내 어머니가 어제 한 말들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평소엔 어떤 분이신데? 꼼꼼하시고 계획적이시고 가족을 많이 아끼세요. 다만 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외할머니 갤러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공사 중단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설마 그 갤러리가. 맞아. 4년 전에 안전상 문제로 계약을 중단했던 곳이야.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때 구조적 문제가 정말 있었던 건가요? 저는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보렴. 안전진단서를 보던 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건축을 전공한 현우는 서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위험했겠네요. 만약 그대로 진행했다면 언젠가는 사고가 났을 거야.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고. 현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옳은 일을 하신 건데. 현우야, 이건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어. 저는 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20년간 부실 공사를 한 적이 없어. 돈 때문에 안전을 타협한 적도 없고 내 딸에게도 그런 원칙을 가르쳤어. 그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려야죠. 아니야. 그건 내가 직접 하겠어.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때가 왔어요. 3일 후, 저는 조은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아, 네. 좋아요. 목소리가 약간 어색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제가 정했습니다. 제 사무실이었죠. 그날 오후, 조은영 씨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평소보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 사무실은 소박했어요. 20년 된 책상, 곳곳에 쌓인 도면들, 벽에 걸린 자격증들. 화려한 갤러리와는 정반대였죠.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조은영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앉았어요. 무엇인가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 갤러리 공사건으로 외할머니께서 힘드셨다니 미안합니다. 아, 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당시 안전 진단 결과와 구조 검토서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조은영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했던 건가요? 네. 만약 그대로 진행했다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3년 전에 결국 보강 공사를 하셨죠? 조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말 큰 공사였어요. 비용도 처음보다 몇 배나 더 들었고 제가 처음에 권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드셨겠네요. 미리 제대로 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했을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은영 씨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박 소장님이 옳은 말씀을 하신 거였네요. 저는 20년간 단 한 번도 부실 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안전을 무시한 적도 없고요. 제가 벽에 걸린 감사패드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노인복지관 무사고 공사 감사패고 저건 장애인 복지센터 우수 시공업체 상이에요. 제가 하는 건축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조은영 씨가 고개를 들어 감사패드를 봤어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조은영 씨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가정교육 못 받았을 거라고 하신. 그건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아니에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지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조은영 씨가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엄마는 매일 늦게 들어와요. 밥도 혼자 먹고 숙제도 혼자 해요. 친구들은 엄마랑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바빠요. 그래도 엄마가 좋아요. 엄마는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조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친구 엄마들은 예쁜 옷 입고 학교에 와요. 우리 엄마는 작업복 입고 와서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운동회 때 우리 반 천막이 무너졌는데 엄마가 뛰어와서 고쳤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었어요. 조은영 씨가 수첩을 덮었어요.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잘 키우셨네요. 아니에요. 많이 부족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게 입혀주지도 못했고 좋은 곳에 데려가지도 못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거짓말은 안 하고 살았어요.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어요. 그게 제가 지은이에게 가르친 가정교육이에요. 조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해요. 저는 조은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지은이를 편견 없이 봐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네. 약속드릴게요. 조은영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박 소장님, 다음에는 제가 제대로 된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단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었어요. 한 달 후 다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은영 씨가 직접 연락해서 제안한 자리였어요. 장소도 화이트 콘크리트로 예쁘게 꾸민 갤러리에서 일반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신광수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가 있었을 뿐이죠. 외할머니도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갤러리 일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번 만남은 전혀 달랐습니다. 편견 없는 진짜 대화가 오갔어요. 박 소장님, 공공건물 리모델링 쪽은 어떠세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보람 있어요. 지은이 학창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꿈이 분명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예요. 조은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현우도 그래요.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죠. 두 아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조은영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박 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저도요. 6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현우는 단단한 얼굴로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신부 아버지 역할로 지은이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20년간 혼자 키운 딸을 보내는 마음은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 지은이 곁에서 평생 배우며 살겠습니다. 현우가 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조은영 씨가 다가왔어요. 박 소장님, 정말 고마워요. 좋은 딸 키워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1년 후 지은이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동그란 손으로 저를 붙잡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 앞에서는 저도 다시 새로운 할머니가 되어야겠다고. 할머니. 아기가 처음 제 이름을 부를 때 온 세상이 환해졌어요. 현우 부부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렀고 조은영 씨도 종종 갤러리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젊은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딸 가진 엄마는요,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누가 내 딸을 무시하면 나는 말로 끝내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혼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제가 살아온 날들,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지은이 엄마 박소영입니다. 그 상견례에서 전쟁을 선포했던 그날, 저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부실한 기초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운 관계는 평생을 갑니다. 제가 딸에게 해준 진짜 가정교육은 바로 그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원칙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이었습니다.